두 번째 인물은 우리 김재섭 의원과 친한 김용태 비대위원장. 정치적 사면 초과에 몰렸는데 친윤계 송원석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되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주장했던 본인의 비대위원장 임기 연장과 혁신안이 좌초되는 분위기다라는 보도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 들어보시죠. 당의 신속하고 파격적인 쇄신을 위해 혁신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위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을 포함하여 당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까지 포함하는 구조개혁을 논의하고 당내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개혁안을 준비할 것입니다. 제 거치가 결정되면 다음 지도부가 다루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당원 여론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혁안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야말로 저는 당원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개혁의 동력을 삼아서 다음 지도부로 연결하는 것이 저희 남은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보기에 신임 원내대표가 하겠다는 혁신위는 혁신의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라는 취지의 비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신임 송원석 원내대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전당대회랑 그다음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임기 같은 문제 한 번 더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스스로 얘기했듯이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고요. 전당대회는 조기에 하자는 의원님들의 견해가 조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조속히 정리를 해서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조기에 전당대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김재섭 비대위원님. 네. 김재섭 의원님.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뭔가 절충안을 내고 있군요. 혁신 과제는 받되 혁신위를 출범하겠다. 전당대회를 원하는 대로 조기에 열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예정대로 2월 30일 끝내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두 번째 거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6월 30일인 거는 맞습니다. 과거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이어받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번 달 말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건 맞는데 송원석 원내대표의 말씀대로라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나간 이후에 바로 전당대회 준비를 해서 뭐 한두 달 내에 전당대회를 치르겠다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한두 달 정도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더 역할을 못할 이유는 사실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6월 30일 날 그만두고 나간다 그러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의 권한대행으로서 사실상 원내대표와 당대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비대위원장을 선임해서 이 전당대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체제를 만들 텐데 사실은 지금 원내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민주당에서 3특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제 법원조직법 개정 문제들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로서의 역할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전당대회 관리도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한두 달짜리 비대위원장을 모시자니 저는 그것도 좀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의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그러니까 권한 대행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사실은 힘에 부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두 달 정도를 더 그냥 하면서 이 비대위 체제를 종식하고 이후에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6월 30일 딱 못을 박아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나가야 된다고 압박하면 사실은 그 이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빠지는 거 말고는 어떤 실익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김용태 비대위원장만 물러나는 거다. 예, 그러면 이제 사실 그거밖에는 없는 거죠. 이 달라지는 것이. 그래서 저는 그 실익이 좀 없다고 보고 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본인의 임기를 한두 달 정도를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읽기 전까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저는 무난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혁신안 같은 것도 사실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는 것이 힘이 받기 어려운 구조이긴 합니다. 주변에 비대위원도 없고요. 사무총장도 없고요. 본인이 스스로 내놓은 안을 전당원에게 붙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힘이 안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혁신위를 만들어서 뭔가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것에 조금 힘이 밀리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저는 적어도 이 혁신안에 대해서는 이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있는 임기 동안은 관철을 시켜놓고 나가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지금 분위기가 양태형 변호사님 나오셨는데요. 일단은 그 뭐랄까 그렇게 개파색이 강한 송원석 원내대표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범친윤계에 속하지 않습니까? 친윤계 중에서의 아주 핵심 이 친윤계들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주장했던 뭐 당무감사 이런 것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고 앞서서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럼 당원 여론조사 붙이자라고 하지만 그조차도 지금 반대하고 있고 뭔가 약간 젊은 유약한 비대위원장이 임기가 이달 말까지긴 합니다만 제대로 혁신의 뜻을 펼치지도 못하고 밀려나가는 느낌이랄까?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논쟁의 핵심이 그건 거잖아요. 김재섭 의원 말대로라면. 네, 뭐 제가 뭐 이제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뭐 말하는 것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방금 말씀하신 김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는 결국 이제 당원 투표를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정한지를 당원회의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수렴을 하자라는 건데 그게 사실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는 당원 민주주의 어느 정도 지적 민주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걸 반대할 명분은 없거든요. 사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당원의 뜻과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국민의힘이 더 건강한 제1보수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뭐 새로 원내대표 대신 송 원내대표님의 말씀이라든가 뭐 꼭 굳이 혁신위를 한다는 주장이 조금 퇴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좀 더 건강하고 견제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면 저는 뭐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좀 환기를 시키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리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서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곧 전당대회 열릴 텐데 김재섭 의원님, 한동훈 전 대표 다시 나옵니까? 김문수 후보도 다시 나옵니까? 모르겠습니다. 아직 두 분 다 공식적으로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한 바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사실 이제 얼마 전까지 두 분이 대선 후보로서 경쟁을 한 상황이고 당내에서 경선을 치르다 보면 소위 말하는 계파별로, 소위 말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분별로 갈등이 좀 심해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상이 좀 생기기 마련인데 아직 그 내상이 충분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김문수, 한동훈 2차전이 발생했을 때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당원이나 의원들이나 다시 한번 또다시 그 갈등의 골이 좀 깊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은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왜 패배했는지 이 성찰하고 반성할 때가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두 분이 직접 출마하기보다는 오히려 당의 지도자로서 우리 당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의 지혜를 모아줘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마도 두 분이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지자분들이 출마 요구를 하는 경우도 좀 있고 그 밖에는 그럼 또 누가 전당대회 출마할 수 있느냐? 우리 당의 지도자가 지금 상황에서 누가 될 수 있느냐? 김 의원님. 그래도 뭐 물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당에서 얼마 전까지 대통령 후보로서 경쟁했던 분들이 당의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느냐라는 요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당에서 지도자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결국에는 당의 반성과 성찰 그리고 제도약을 의 지혜를 모아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 상황 짚어봤습니다.